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인수하는 줄 알고 받았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적에는 단순히 임차보증금만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세금 중에서 당해세 또는 법기가가 빠른 세금이 있다면 그거를 추가하여 인수한다. 그것 또한 예상하고 낙찰받았다. 이러한 물건을 권리분석할 적에는 철저히 하여야 한다. 왜? 임차보증금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 세금이 더 있어서 그 세금이 점점 더 커진다면은 낙찰받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그 부담이 크다 작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냐? 문서 접수 송달 내역을 본다면은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접수하는 것을 교부청구라고 합니다. 그 교부청구 들어온 중에서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들어온 게 있다면 그 금액이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교부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물어줄 적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물어주고 가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이 아주 커집니다. 다행히 본건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는 당해세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입찰한 것입니다. 이런 물건은 물건 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낙찰받은 2,800에 6,300만 원이 될지 더 될지 덜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합한 금액보다 이 빌라의 가치가 더 크다면은 입찰해도 문제가 없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잔금 내기 전까지 확인하기 위해선 열람 복사를 꼭 하셔야 한다. 낙찰받으면 법원에서 즉시 줍니다. 영수증. 영수증 이렇게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낙찰받으면은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납니다. 또 일주일 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은 이러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받고 잠시 기다리면은 대급 제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해라. 이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낙찰받고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은 우리가 식사하고 물을 한 잔 마시는 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이 아주 일상적인데 낙찰받고 열람복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깡닭으로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람복사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홍길동이 낙찰자입니다. 낙찰자라면 자격은 낙찰자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이 낙찰자가 아니라 낙찰자의 가족이라면 가족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교우라면 교우라고 관계 표시하시면 됩니다. 신청 부분을 보면 열람에다 체크를 한다면은 복사 방법 필사를 한다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복사에다 체크를 하고 법원 복사기를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한 건 기본 500원입니다. 3장 기본 500원이고 한 장 추가될 적마다 500원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지로 납부하는 것이지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출력에다 체크를 한다면 법원에서 법원 경매 서류를 뭉치를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 비번을 줍니다. 그러면 법원에 있는 컴퓨터에 앉아서 비번으로 입력하고 들어가면은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로 해서 필사해도 되고 법원 복사기를 이용해서 출력해도 됩니다. 비용은 같습니다. 복사할 부분은 저는 낙찰받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세금, 교부 청구가 들어와 있다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 김씨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낙찰자가 궁금한 내용, 어떤 내용 적어도 관계 없습니다. 날짜 적고 신청인 이름 적습니다. 보통 낙찰받으면 일주일 후에 매각가 결정이 납니다. 이 이후부터 열람복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받고 2, 3일 후에 경매계에 전화하면은 경매계장이 오라고 합니다. 가서 열람해 보십시오. 꼭 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했다. 적어도 잔금 내기 전까지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자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열람하고 어떠한 중요한 자료를 얻었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람해고 알아낸 사항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씨가 임차 보증금이 9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오정농협이 5천만 원을 대여해 줬습니다. 이거 제 유튜브 보시고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낙찰받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 대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열람 복사하고 알았습니다. 부천지원 결정정본에 오종농업에서 채무자는 오종농업에 5천만 원 대출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서 돈 줄 적에 대한민국 너는 제3채무자야. 법원에서 결정받은 정본 있어. 그러기 때문에 부천지원 세입세출 하는 공무원 임차인 김씨 주지 말고 오종농협 놔줘야 돼 라고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때 추미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또 보냈습니다. 왜 보냈나 자세히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계로 바뀌어 있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별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별지 명록을 보니까 임대인 함씨와 김씨가 임대차 체결할 적에 내가 5천만 원 전세 대여해 줬어. 이자도 있고 그래서 36만 얼마가 더 생겼어. 부천법원 주지 마. 농협 놔줘야 돼. 그런데 나중에 배당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오종농협을 줬는지 임차인 김씨를 줬는지 배당표를 보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 청구 국가기관의 세금을 받아야겠다라고 내미는 서류가 교부 청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 확정은 2018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019년에서 21년. 누가 빠릅니까?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빠릅니다. 건보 법정기일 늦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먼저 받을 건가? 이거 관계 없습니다. 교부청구, 또 다른 교부청구 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 2018년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법정기일이 2019년. 법정기일이 대항력보다 늦습니다. 임차보다. 관계 없습니다. 교부청구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게 당해세입니다. 당해세는 그 어떠한 배당금보다 먼저 받습니다. 모든 책, 모든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법기가가 늦다 하지만 당해세 우선주의 때문에 무조건 우선받는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배당표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 직접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법정기일을 보니까 2019년에서 20년, 21년까지 대항력 있는 세입자보다 늦지만 당해세니까 앞서 받을 거 아니냐? 얼마? 190여만 원. 그런데 해당 세금이라고 3개에만 체크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액조차도 다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습니다. 배당표입니다. 본 사건의 배당표입니다. 낙찰받은 금액입니다. 낙찰받아서 한 두세 달 지내다 보니까 이자가 2,685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배당할 금액은 낙찰금액 이자입니다. 이 금액에서 경매 신청 비용, 예납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용순입니다. 이 금액을 먼저 배당 주다 보니까 실제로 배당할 금액은 2,6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오정농협이 법원에 결정 정본을 뒤밀고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김씨에게 줬습니다. 배당일날 저 갔는데 오정농협 측은 너무너무 놀래고 황당해 했습니다. 그런 법원 문서 보고도 법원에서 배당 주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당해세 보겠습니다. 190여만 원. 그런데 당해세 얼마만 배당했습니까? 12만 원만. 그런데 어떤 책에도 어떤 강의하시는 분도 당해세는 100% 우선 배당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1-1 한 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뒷장 없습니다. 이렇게 배당 끝났습니다. 지금 이 빌라 9천만 원에 전세 났습니다. 낙찰받아서 실제 들어간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갭 투자치고는 참으로 잘한 갭 투자일 것입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어서 6,300 물어줘야 된다지만 6,300 물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유찰됐어도 물건 분석 철저히 하여서 낙찰 금액
물어주는 비용보다도 이 빌라의 가치가 있다면 권리 분석 철저히 하고 물건 분석 철저히 해서 열람복사한 후에 입찰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하면서 유튜브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